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4월 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전고점까지 부근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 지표가 이제는 과열권으로 막 접어들기 시작을 했네요. 과열권에 들어가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쭉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 과열의 흐름이 대략 RSI 지표값으로 약 80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한 번씩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비중이 굉장히 적어진 상태라서 크게 리스크 관리를 할 게 없는데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올라갈수록 조금씩은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은 벽산이 있었고요. 벽산의 차트를 좀 길게 보면요, 오랜 기간 장기간 하락 추세를 거쳐서 둥그렇게 원형 바닥의 형태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차트의 흐름일 경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차트의 모습은 괜찮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돌리는 위치에서 최대 거래량, 최대 거래 대금, 그리고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상승의 이유는 건설 관련 테마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 테마 같이 임상에 대한 리스크라던가 또는 정치 테마주처럼 갑자기 정치를 포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괜찮은 차트의 흐름과 지금 현재 위치 거래대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종목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가 상승을 좀 했는데요. 프리엠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거래대금은 460억이 나왔고, 동실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2200억이 나왔고요. 동신건설은 작년 12월에 이재명 관련 테마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지금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프리엠스는 상대적으로 거래대금은 좀 약한 종목이었는데요. 분봉 흐름을 보면 여기에서 상승할 때 대략 120억 정도 연속된 거래대금으로 빠르게 상한가를 닫았고, 상한가 닫은 시간은 12시 40분, 그리고 동신건설은 2시 40분, 그러면은 오늘의 이재명 관련주 대장은 프리엠스로 보이고, 거래대금은 적지만 프리엠스가 대장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과거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동신건설이 거래대금을 터치면서 상한가를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성건설도 상한가를 갔는데 건설주 테마에 편입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관련 테마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 CS도 이재명 관련 테마라는 좀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더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성건설이나 CS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많이 약한 종목이라서 조금은 더 관찰을 해본 후에 매매를 할지는 결정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상한가 이유는 이 진매트릭스가 투자한 백시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분 5%를 갖고 있고요. 나스닥 상장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대금은 380억으로 좀 많이 약한 편이고, 차트의 위치가 이렇게 급하게 하락이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의 길이가 아직은 좀 많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와야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바로 하락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물의 힘이 많은, 매물의 영향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기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볼만한 종목이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있고, 우선주 중에서 우선주이지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 두나무 관련주 중에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또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 우리기술투자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TS 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시간 외에도 굉장히 흐름이 좋고 아직까지는 상승의 힘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종목들은 흘러가고 있고, 이 우선주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하나솔루션 우선주가 있었고요.
하나솔루션이 크게 상승을 할 때 솔루션 우선주가 이렇게 급하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382 부근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다른 종목은 삼성중공 우가 있었고요.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82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신풍제약 우선주도 있었고요. 윗꼬리 빼고 마찬가지로 382 부근까지 하락하고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도 여기에서 급락이 나온다면은 우선주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2 부근을 타점으로 보고 여기까지 급하게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속도를 보면서 위에서부터 조금 잡을 수도 있고, 본물량은 382 정도에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 종목, 보유 종목을 보면 오늘 링네트를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고요. 매수를 진행을 제가 아마 이 정도에서 첫 매수를 들어갔던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쭉 밀렸죠. 밀려서 이 낮은 부근 앞에서 상승한 이후에 횡보하고 다시 재상승이 나왔던 이 정도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지지를 보고 낮은 구간에서 위에보다 적은 물량으로 절반 정도만 이만큼 조금만 사고 더 빠졌을 때 이 정도에서 좀 더 사려고 했는데 밑에 자리는 주지 않았고요. 이 상태에서만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매수한 물량은 거의 본전 부근에 매도가 되고, 여기에서 조금 산 물량만 여기서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수익을 보면서 나왔습니다. 진행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패한 매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실패한 매매에서도 단순하게 매수를 하고 나서 저점 깨지네 손절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저는 최대한 손절하지 않는 그런 전략으로 보통 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에요. 이 종목 자체에 진입을 했을 때부터 여기에서 만약에 내려가면 어느 정도 이격을 벌리면서 하락을 했다면은 이 정도에서도 분할 매수를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쫄쫄이 패턴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서만도 조금만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 뒤에는 이 링네트라는 종목이 과거에 어느 정도 테마로 이렇게 들쑥날쑥 올라가고 상승하면 조정받고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종목에서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고요.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리스크 관리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쉽게 손절을 해버리면 그만큼 다른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야지 그 손실을 커버하고 수익을 내기 때문에 저같이 매매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손실 보지 않고 실패한 매매에서도 가급적이면 약손실이라던가 적은 손실만 보는 그런 매매를 저는 지향을 하고, 애초에 하락한다고 해서 손절을 해야 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진입 자체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링네트를 오늘 매수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에 이제 정리를 했고요. 오텍도 지금 남아 있는데 오텍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까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긴 오지 않았고요. 최근의 흐름이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면서 재택근무 이쪽으로 좀 테마가 돌고 있는 것 같고요. ECS도 그렇고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으로 지금 시간의 상한가까지 간 것 같고, 그리고 식품 관련 코로나 방콕으로 인해서 식품 관련주가 예전에 있었죠. 그래서 식품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식품 관련주는 다음 주에 일본에서 그 오염수 방류 관련 그 회의가 있습니다. 그쪽 재료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압병실 관련주로 GH 신소재, 오텍 약간씩 꿈틀꿈틀 움직이는 중인 것 같고,
확진자 수에 따라서, 확진자의 경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테마 순환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계속 보유하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 구간에서는 하방 경직이 보이기 때문에 급하게 손절을 할 생각은 아직 없고요. 그리고 동성제약은 큰 변화가 없고, DPC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매를 이어왔고, 지금 이제는 대부분 수익 실현을 한 상태에서 일부 물량만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차트의 위치가 여기 매물이 굉장히 많은 이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중인데, 이 오늘 터진 이 거래대금으로 봐서는 최대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매물을 소화하고 여기를 한번 고점을 도전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랩의 재료가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비중은 굉장히 적은 물량만 가지고 있고요. 그냥 흐름을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 적은 물량은. 그리고 관심 종목을 보면 지금 윤석열 관련 테마의 대장주는 엔니 능률로 보이고요. 정치를 안 하겠다, 이런 발언만 없으면 큰 조정 이후에 반등을 노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높은 자리는 매매를 안 하고 깊은 조정만 기다려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윗구간에서는 충분히 리스크가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저점 대비 고점의 상승률이 800%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 되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은 깊은 조정이 나올 때만 한번 이 절반 부근을 이용해서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덕성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절반 라인 이 부근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중간에 대선 출마 안 하겠다, 이런 말만 안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치 관련주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아니죠. 정치인이 아닌 정치 관련주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나무 관련주가 또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터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 0.5 라인 부근은 대략 이 정도 라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시간 외에도 또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바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직까지 흐름은 강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에 올랐고, 대성창투는 6.8%만큼 또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이 종목은 앞에서 한번 놓쳐서 좀 아쉬운 종목인데,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좀 깊은 조정 올 때 마찬가지로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KTH 같은 경우 지금 또 횡보만 하고 있고, 최근에 횡보만 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삼성출판사도 횡보만 하다가 반등이 나오고, 동국RNS 박스권만 그리다가 반등이 나오고, 한빛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쫄쫄쫄쫄쫄로 내려와서 지금 매수 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아직도 또 위에서 놀고 있고요. 오디텍 아직도 위치가 많이 높네요. 최근 한 3주 정도 동안 한 종목 두 종목 매매 겨우겨우 한 것 같아요. 그나마도 제대로 된 수익이라기보다는 약수익 정도 내거나 약 손절한 종목도 있었던 것 같고요. 바이오다인, 그 종목을 좀 크게 물렸다가 본전에서 나왔죠. 이 종목이 있었고, 이 종목을 물렸다가 반등해서 좀 매도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서현탄 메탈, 이 종목을 눌리면서 매수해서 적당히 매도 한번 했었고, 거의 두 종목 정도 매매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이 눌림을 주지 않으면 매매하지 않으면 되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저는 저의 방식대로만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으로 지금까지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대로 매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하루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